구독자 여러분, 혹시 혈압 때문에 걱정 많으신가요? 짠 음식 진짜 줄였는데 왜 혈압은 그대로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소금 줄이니까 이거 뭐 밥맛까지 없다, 이런 푸념도 종종 들리고요. 실제로 그 68세 박동수 어르신이라고 계신데 고혈압약 드시면서 소금 섭취 확 줄였거든요. 그런데도 혈압이 계속 150 이상으로 높으셨대요. 근데 병원에서 좀 뜻밖의 조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칼륨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금 섭취 줄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칼륨 섭취 늘리기. 이게 왜 혈압 관리의 핵심인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요, 혈압 관리에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칼륨, 이게 우리 몸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가 몸 안에 쌓인 나트륨 있잖아요. 소금기. 이걸 몸 밖으로 이렇게 쭉쭉 내보내는 뭐랄까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펌프요? 나트륨을 밀어내는. 네, 나트륨이 이제 혈관을 좀 압박해서 혈압을 높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칼륨이 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는 거죠. 아하, 그런 원리군요. 이게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 대한의사협회 논문 같은 걸 보면 칼륨 섭취를 하루에 1g 정도 늘리잖아요. 그러면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짤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죠. 이게 약 1mm Hg 정도 낮아진대요. 오, 1g에 1mm. 네. 근데 반대로 나트륨은요, 단 1g만 들어도 혈압이 무려 2.11mm Hg나 올라가요. 와,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렇죠. 칼륨 1g의 혈압 강화 효과보다 나트륨 1g의 혈압 상승 효과가 훨씬 컨 셈이죠. 그래서 뭐 한림대 연구나 이런 데서도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식단, 이게 혈압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와, 나트륨 영향이 진짜 크군요. 그럼 아까 그 박동수 어르신은요, 그 조언 듣고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그 박동수 어르신이 그 조언을 딱 듣고 식단에 바로 변화를 주셨어요. 매일 바나나 하나씩 꼭 챙겨 드시고 또 뭐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칼륨 많은 음식들을 꾸준히 진짜 챙겨 드시기 시작했죠. 정말요? 그래서 결과는요? 놀랍게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140 중반 정도로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늘 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이야,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효과를 보셨더니. 그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요. 그럼요, 많죠.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이게 한 개에 한 400에서 4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고구마,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또 아보카도나 콩류, 토마토, 버섯 이런 데도 칼륨이 꽤 많아요. 오, 생각보다 진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에 3.5g, 그러니까 3,500mg 정도 칼륨을 먹으라고 권장하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한 2.9g, 그 정도라서 아직 권장량에는 좀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3,500mg이면 꽤 많은데 다들 부족하게 먹고 있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가공식품 좀 줄이고요. 신선한 채소, 과일, 뭐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는 거예요. 자연식품이요? 네. 그리고 조리법도 좀 중요한데 칼륨이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너무 오래 삶거나 물에 막 담가두면 칼륨이 좀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아요? 찌거나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볶는 조리법이 더 낫죠. 매 끼니마다 이렇게 색깔 다양한 채소 반찬 한 두세 가지 곁들이고 간식으로 과일 드시는 습관,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늘 하루 드신 거 한번 쓱 떠올려 보실까요? 점심이나 저녁 식탁에 혹시 바나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이런 칼륨 많은 음식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요? 네.
모든 분한테 칼륨 섭취를 막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그 만성 신장 질환처럼 콩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칼륨 섭취를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아, 콩팥이랑 관련이 있군요. 왜 그런 거죠? 그게 건강한 콩팥은 우리 놈의 필터잖아요. 혈액 속 노폐물이랑 불필요한 칼륨을 싹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 배출 능력이 같이 떨어져요. 아, 배출이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칼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확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이게 올 수 있어요. 이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은 하루 칼륨 섭취를 한 2000m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칼륨 섭취 늘리는 거랑 별개로 소금 섭취 줄이는 노력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혈압 관리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소금 섭취 줄이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칼륨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먹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라도 칼륨 풍부한 채소나 과일 딱 한 가지라도 더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의 혈압 관리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몸의 나트륨, 칼륨 균형처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균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